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군요. 네,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도가 예. 나왔습니다. 통일교 청탁 현안 청탁과 예. 관련된 의혹이 이제 최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준 혐의, 그리고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 이런 것들이 주요 혐의로 제기가 됐고요. 예. 서울중앙지법은 한학자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이 한학자 총재하고 이제 같이 영장 심사를 받았던 비서실장 정원주 씨의 그 수첩에서 예.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게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한학자 총재가 연루된 이른바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사건 예. 관련해 가지고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씨의 수첩에 보니까 자금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예.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권성동 의원이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게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학자 씨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다만 최측근인 그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일단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상당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공범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는 못했다. 예. 뭐 이런 정도라고 이제 밝혔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추가 증언이나 추가 진술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도들은 한학자 총재를 홀리마더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어머니라고도 하고요. 뭐 본인들끼리는 참어머니. 이제 일종의 이제 성녀로 예. 취급을 하고, 뭐 한학자 총재 본인도 특검에 가서 얘기한 것처럼 뭐 독생녀다, 예. 뭐 하나님의 독생녀다라고 이제 독생녀. 주장을 예. 하고 있는데, 뭐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는 좀 잘 맞지 않는 뭐 예. 독자적인 교리라고 근데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이름들이 굉장히 거대한데 네. 도박 혐의랑은 좀 네, 굉장히 해외 원정 예. 도박이라고 하면은 뭐 홀리머더의 채통에는 그렇게 잘 맞는 그렇습니다. 혐의는 아니긴 혐의가 합니다.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예. 네. 자, 관봉권 띠지 분실 어제 그 국회 법사위 중계를 봤는데요. 네. 검찰 수사관들 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됐군요. 네, 그 전에도 이제 그 증언 관련해 가지고 이미 고발이 된 상태였는데 추가로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일단 김경호 변호사, 이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두 예. 명을 고발을 한 바가 있는데 내일 또 직무유기를 추가해서 추가 고발장을 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제 기존의 그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고발인 조사를 예. 내일 받으러 가는데 가는 김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관봉권은 원래 이제 범죄자금 추적에 있어서 지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검찰 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압수물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해서 띠지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물 보존 의무를 명백하게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실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검사들까지 이제 다 예. 출석을 해서 수사관들하고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예. 양상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출석한 그 담당 수사팀장 최재현 검사 같은 경우는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애지는 않았고 그걸 없애거나 뭐 은폐한 건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서 네. 영치기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잃어버리거나 내가 없애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압수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뭔가 잃어버렸다. 잘못된 예. 것이지 뭐 내가 그거 지시한 적 없다. 예.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 예. 뭐 이 점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그 자리에 또 추가로 참석을 했었던 신흥석 전 서울 남부지검장, 예. 이 사건 수사를 이제 총괄 지휘했던 지검장인데 띠지 분실로 인해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물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도의적 책임, 네. 뭐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사들은 뭐 고의로 훼손하거나 고의로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이제 증거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예.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어제 그 청문회에서는 특별히 추가로 증거가 제기가 되거나 뭐 추가적인 어떤 특기할 만한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서 예. 이 사건 관련해서도 뭐 큰 진전은 없었다. 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들 그 대답하는 걸 보니까요. 저도 어저께 상당 시간 오랜 시간을 봤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하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따 박은정 의원 모시고 네네.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요. 30일 연장됐죠? 네,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일단 90일에 이제 1차 수사 기간 만료가 9월 29일이기 때문에 예. 한 번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럼 30일 동안 이제 추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장이 더 많이 가능한데 예. 특검 재량에 따라서 30일씩 2번.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 연장 2번 예.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수사 기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예.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기 특검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불거졌던 전 정부 윤석열 정권 당시에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 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라고 예. 오늘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예.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 씨가 그 당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당시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의 간사를 소환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예. 이걸 밝혔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의혹은 2023년 7월에 불거졌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예. 무마하려는 과정에 예. 김승희 비서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제 김건희 씨까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예.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김 비서관의 딸이 2학년 여학생을 2번 화장실에서 이제 폭행을 한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피해 학생이 각막이 손상되는 이런 상해를 입었고요. 예. 그해 10월에 학폭위가 열렸는데 이 학폭위가 열린 과정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좀 뭉개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에 열린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 조치가 아니라 출석 정지 10일, 학급 교체 뭐 이런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결국 외압 행사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학폭 사건이 7월 달에 발생하고 나서 그해 7월 20일에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이랑 통화를 한 게 드러났고요. 시점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후해가지고 상당히 좀 긴밀하게 김건희 네. 씨가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뭐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사건이 사실상 좀 이제 성방망이 처벌로 네. 끝났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예. 않았고요. 그 김승희 비서관이 사퇴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점은 당시의 교육부 차관이요. 이 학폭 무마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랑 그때 통화를 했으니까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어떤 연결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 같은 예. 경우는 사건이 있은 뒤에 대통령실로 또 영전하기도 했기 그래요?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만한 의심을 할 대목이 수밖에 많습니다. 없군요. 네.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은 이 관여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 좀 놀라운데 예. 뭐 매일매일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나올 때마다 예. 저희가 아는 사건인가 해서 이제 들여다보면 늘 새로운 사건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개입했었던 사건의 종류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사람이었다. 이것만 한번 좀 매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전반의 어떤 세부적인 데까지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요 윤석열 씨는 구치소에다가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일단 내일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특검팀 쪽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예. 해야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한테 내일 안 나간다.
이렇게 의사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예. 이제 특검팀에서 이제 따로 전달을 받았다고 예.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유치죄 예. 관련된 의혹 사건입니다. 예. 외환 유치 관련해서는 윤석열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조사를 위해서는 사실 윤석열 씨의 그 소환 조사가 꼭 필요한데 예. 어쨌든 앞으로도 나올 생각이 좀 없어 보여서 예.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 씨가 1차 그 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 대해서 1차 공판 출석 예정이라는 뭐 속보 있습니까 지금 혹시? 네, 내란 특검 추가 기소는 뭐 이 사건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공판이 예정돼 있는 게 새로운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이 사건은 이제 기존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랑은 별개로 예.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씨를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었던 혐의, 예. 그리고 뭐 비화폰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었던 혐의, 뭐 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26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예. 첫 번째 공판입니다. 그런데 여긴 나오겠다고요. 그런 네, 건가요? 여기는 예. 나오겠다라고 이제 변호인단이 그래요? 밝혔는데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내일 재판은 안 나오고 예. 26일 재판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예. 라는 궁금증이 따라붙을 수밖에 예. 없는데 변호인단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고 이번 신건, 그러니까 새로운 건의 경우에는 걸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재판은 걸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 나가도 되는 네. 거고 새로 열리는 재판은 어쨌든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예. 라고 설명을 했지만 예. 뭐 이 설명을 믿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요. 실제로는 26일 날 오전 재판이 열림과 동시에 윤석열 씨가 신청한 보석 관련된 신문이 있습니다.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보석 신문을 받아야 될 텐데 여기 안 나가면 보석이 기각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가게 해달라고 보석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서 그날 같이 열리는 이 공판에 출석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왜 딱 그것만 나간다는 얘기인지. 예. 자, 그리고 이제 본인 예. 말대로라면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동안 출석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26일에는 갑자기 건강이 좋아질 예정인가 봅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윤석열 씨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했을까 싶은 법조인의 어떤 기본 상식이 잘 예.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뭐 법을 하여튼 우습게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요. 사실 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는 그 이제 출석 요구서조차도 안 받으려고 뭐 이른바 이제 폐문 부재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윤석열 씨와 그 주변의 법조인들 특히 검사 출신들은 어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법 인식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지 행태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법사위가요. 9월 30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 연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짧게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관련된 그 청문회 의결서를 제안을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해왔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서를 비롯해서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 그야말로 이제 9일 만에 이제 속전속결로 처리했었던 그 사건의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전후 상황들을 좀 따져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청문회고요. 집권 여당이 이제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하고 청문회를 여는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뭐 5월 14일에도 이미 민주당이 청문회를 추진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당 주도로 사법부를 상대로 한 뭐 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올까요?
뭐 이미 5월 14일에 있었던 이른바 1차 청문회 때도 대법관들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채택됐던 증인들은 전원 불출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일 것 같은데요. 채택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좀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고 이거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러자 이제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를 해서 이걸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 서면을 제출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걸 곧바로 의결을 하는 통과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된 토론 때 애초에 이제 조한 회동서를 제기했었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서 들은 제보다. 이제 기존의 그 제보와 관련된 주장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인을 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냐,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하냐, 당연히 동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문회 소집 의결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다가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을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윤석열 씨를 풀어줬던 직연 재판장, 직연 부장판사도 역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다만 민주당이 이제 비밀 회동서를 제기할 때 주요 근거로 삼았던 그 이제 녹취를 공개했던 열린공간 TV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증인 명단에 따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열린공간 TV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별도의 제보자나 열린공간 TV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습니다. 근데 청문회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혹시? 네, 여당 내에서 이견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 법사위에서 이 사안을 30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이 없었다. 이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나 이제 법사위가 주도로 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점을 경고를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고 이제 청문회 상정 가결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지도부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건데, 권양엽 민주당 대변인의 말에 따지면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논의를 하거나 한 건 없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차원에서 의견된 거를 사후에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영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